지난주에 소위 말하는 좌파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국정조사, 여기서 두 번의 청문회가 있었죠. 하나는 대북송금 관련 청문회, 하나는 대장동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대북송금 청문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쌍용 이렇게 이름을 붙였죠. 박상용, 방용철, 박상용 검사와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 이 두 사람이 맹활약을 펼쳐서 오히려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이 만들어지고 기소가 조작됐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혐의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활약을 펼쳤습니다. 특히 방용철 전 쌍방울 회장 같은 경우는 서영교 특위위원장이 계속 말 잘못하면 위정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위정이면 처벌받는 걸 알고 있다고 하면서 진실을 다 이야기를 했죠. 필리핀 오카타 호텔에서 리오남, 북한 공작원 리오남을 만나서 본인이 다 안내를 해서 김승태 회장이 있는 방으로 안내해서 70만 달러를 건네줬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거 딱 보는 국민들은 받은 거 맞네. 그러니까 준 거 맞네. 그리고 이재명 방북 대가다. 딱 이야기를 했죠. 맞네. 그러면 이재명의 대북송금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이거 맞는 이야기네. 다 그렇게 느꼈었을 겁니다. 여기 맹활약을 하는 장면이 지난주에 있었고 또 대장동 청문회도 있었죠. 여기는 강백신 검사를 비롯해서 대장동 이기 수사팀이 남욱의 말이 이제 변한 남욱의 허위 진술을 깨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강백신 검사가 서영교 특위위원장하고 맞서서 이렇게 구성을 같이 치는 그런 모습도 이제 기싸움이죠.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저 안타깝게도 이주영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다. 그 파문도 또 일어나면서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됐죠. 자, 오늘은 청문회가 하나 있었는데 문재인 때 일어났던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때 겁니다. 문재인 때 일어났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있죠. 우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 청문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자기 죄만 다 틀려고 하면은 너무나 낯간지러우니까, 청문회, 그러니까 특위 제목 자체를 무슨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이 어쩌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끼워 넣은 겁니다. 오늘은 그 청문회가 있었는데, 서해 공무원 사건 청문회, 여기서도 여야가 충돌을 했는데, 민주당은 이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조작 기수다. 국정원 그때 박지원하고 국정원장하고 이렇게 기소된 그 사건이죠.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사건을 이거를 또 이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조작 기수했다. 무조건 다 조작 기수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좌파를 향한 수사를 해서 기소한 거는 다 조작 기수다. 자, 조작 기소를 그러면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 전에 지금 내란몰이 특검에서 이 대북송금 사건도 그 윗선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고 해서 무슨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 이렇게 했죠. 자, 이제 국정농단 프레임을 씌우는데 이 서해 월북몰이 이것까지 제가 끼워 넣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그거는 문재인 정부의 월북몰이였지 기소가 아니고 월북몰이었고 민주당이 왜 이렇게 자꾸 범죄자들을 양심수처럼 만드느냐 그 이야기도 계속 오늘 했습니다. 이화영, 남욱, 김용, 정진상 이런 사람뿐이 아니고 월북몰이 했던 박지원 이 관련자들을 무슨 양심수처럼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맞서는 상황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거는 정말 국가가 무책임하다. 이렇게 몰아붙였고 특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사건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발견 시점으로부터 8시간 이후 서해 공무원이 사살되고 소각될 때까지 국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때 당시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지금 조작했다고 기소를 조작했다고 하는데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북한 쪽하고 서로 이렇게 통신이 가능했는데도 북한 눈치를 보느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김정은 답방을 구걸을 할 때죠. 구걸을 할 때라서 이 월북 몰이를 이제
이 실족을 해서 이렇게 표류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러 가지 정황상 그거를 월북을 시도하다가 희생이 됐다고 이렇게 월북몰이를 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도 지금 기소 조작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동욱 의원이 오늘 그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멀쩡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들었으니 악마로 변해버린다. 민주당 의원들이 조작 기소 주장을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양심수로 만들어 놓아서 이 사람들의 주장이 지금 금과 옥수처럼 되고 있다. 지금 이하영 말도 그렇고 남욱 말도 그렇고 완전히 다 자기들이 한번 진실을 토로를 했다가, 이하영은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가 말을 바꾸고, 남욱은 이재명의 연관성, 대장동과 연관성을 계속 주장을 하다가 이재명 정권 들어서니까는 또 말을 바꾸고 했는데, 마치 양심수처럼 이 사람들 범죄자들입니다. 유하영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이고, 남욱도 지금 구속돼 있고, 김용, 정진상, 이 전부 다 지금 수사받고, 김용은 2심까지 징역 5년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 말을 무슨 뭐 양심수처럼 해서 금과 옥수처럼 한다. 무조건 좌파에 대한 수사는 전부 다 조작 기소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민주당이 속셈을 드러냈습니다. 뭐냐 하면은 특검을 출범시키겠다. 특검 이제 국정조사,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정권은 국정조사 내용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조작 기소가 아니고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있는 것이 막 드러나고 있는데도 무조건 이거 조작 기소해서 그 다음에 특검을 만들어 가지고 특검으로 이재명 사건을 가져가서 그것을 거기서 검사들도 처벌하고 이재명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그 시도죠. 그래서 특검을 만든다는 것이 잠수에 이제 박상용 검사도 다 예고를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걸 불행하고 무서운 예측이라고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병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특검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특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내란몰이 특검, 1차 특검 3개, 2차 내란몰이 특검이 있는데 그거 말고 새로운 조작 기소 몰이 특검을 또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재명 사건을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 다 조작 기소했다. 이 사건 저 사건 다 조작 기소했다. 가져가 가지고 그것을 공소 취소를 해버린다는 거죠. 검찰에 그냥 있으면 공소 취소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검찰의 이 공판 검사들, 젊은 검사들이 위에서 뭐 한다고 그 공소 취소 안 하면은 버티면은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면은 나중에 그 감옥 갑니다. 직권남용으로. 그래서 특검을 만들어서 해치워버리겠다. 이게 박상용 검사가 처음부터 예고를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어제 또 이 특위가 28일 날 종합청문회, 이제 3번의 청문회를 했죠. 하나는 대장동, 하나는 대북송금, 하나는 오늘 문재인 월북몰이 했는데 28일에 이 3개를 가지고 종합청문회를 한다고 하면서 종합청문회에 정인을 어제 늦게 채택을 했는데 28일 종합청문회에 무려 정인 17명을 추가로 채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주도로. 그런데 거기서 박상용 검사를 빼버렸습니다. 대북송금의 주임 검사를 정인에서 빼버렸습니다. 왜 뺐는지 바로 짐작이 가시죠. 박상용 검사가 청문회 불러오니까 정인 선서를 안 하고, 정인 선서를 하게 되면 무조건 위정을 했다고 막 고발을 하고 특검을 만들려고 하니까는 정인 선서를 안 하고 그 대신 기자들 만나서 메시지 발신하고 정인 선서 안 하는 사유서를 제출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박상용 검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박상용 검사 쪽에 검사 수사 내용에 대해서
설득력이 더 붙으니까 조작 기소했다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아예 정인해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뭔지 뻔하죠. 진실을 가리려고 하면은 당연히 박상용 검사가 1순위로 불러야 되는데 빼버렸습니다. 또 누구 뺐느냐?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가 위헌이고 위법하다. 그리고 대장동 수사 이 1기 때부터,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수사했을 때부터 표적은 그러니까 이재명이었다. 이재명도 수사 대상이었다. 그것을 새로 강조를 했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빼버렸습니다. 새로운 정인에서. 불리한 정인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욱 그 진술이 압박 아니냐, 진술 압박 주장. 그러니까 남욱이 자기가 뭐 검찰에서 협박을 받아가지고 진술 번복을 했다고 하는 것이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던 검사 있죠. 정일건 검사. 무슨 뭐 남욱이 뭐 정일건 검사가 자기 배를 갈라가지고 환부를 도려내고 뭐 장기를 꺼내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핀셋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반박을 했던 정일건 검사도 명단에서 빼버렸습니다. 1차, 2차 청문회를 해보니까 불리한 진술을 했던 검사들은 다 빼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들 편에서 말을 해준 남욱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시 또 정인으로 채택을 하고, 이건 누가 봐도 이게 진실을 가리기 위한 게 아니죠. 이재명 공소 취소, 죄를 털어내기 위한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죠.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북청검, 그 연어 해유, 이 의혹을 또 풀어줄 수 있는 설주한 변호사도 이번에도 빼버렸습니다. 유동규도 빼버렸습니다. 대장동 사건에서 유동규를 빼고 무슨 진실을 규명을 한다고 유동규를 빼버렸습니다. 그 대신 이 대장동 사건 수사했던 엄희준, 강백신 검사는 또 한 번 더 부르게 됐다. 엄희준, 강백신 검사는 박상용 검사보다에 비해서는 그다지 이렇게 강하게 여기 방송에서도 나가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SNS에 적극적으로 하고 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대장동에서 두 사람이 부장검사인데 두 사람을 뺄 수가 없으니까는 마지못해 집어넣었는데 정말 대북송검에서 꼭 집어넣어야 될 사람은 다 빼버린 거죠. 박상용, 설주환, 이원석 이런 사람들, 그리고 대장동의 정일건 검사, 이런 사람들은 다 빼버렸습니다. 자, 그러니 박상용 검사가 정인에서 빠져버린 박상용 검사가 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맹비난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저 SNS 글인데 박상용 검사의 게시글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어제 늦은 시간에 자기가 이제 정인 채택에서 철회가 되니까 글을 올렸습니다. 그에 대한 정인 채택 철회로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이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인 것이 또 한 번 드러났다. 본인에 대한 종합국정조사 4월 28일 청문회에서 본인은 국정조사 정인 채택을 철회를 한 반면에 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새로 정인 채택 의결을 했다. 그는 선서를 거부하여 정언하더라도 위정으로 고발할 수 없다. 자기는. 그래서 본인은 선서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분 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은 선서를 했기 때문에 무슨 진술을 하든 위정으로 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집어넣고 자기는 빼버렸다. 어차피 선서를 안 해서 위정으로 고발을 할 수도 없는데 괜히 와서 막 직격탄을 막 쏘니까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 그래서 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조치만 봐도 이번 국정조사에서 검사를 정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검사들을 정인으로 불러서 진실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검사들을 고발하고 그 고발 사건을 바로 특검 도입의 명분으로 삼는 데 목적이 있다. 실제로 한병대가 특검하겠다고 했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조작 기소몰이 특검하겠다고 했죠. 딱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박창룡 검사가 예고를 했던 거하고 어디서 그런 제보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박창룡 검사는 좌파 안에서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조영조를 비롯해서 사안의 실체를 밝히는데 진심이라면은 설사 제가 선서 거부해서 위정으로 고발하지 못하더라도 당연히 전 국민이 보는 국정조사장에서 저를 상대로 날카롭게 묻고 저의 정언을 청취했어야 한다. 위정 고발이 목적이 아니라면은 정말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면은 국민이 다 지켜보는 데서 선처를 하지 않았어도 막 해물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조작 기소라면은 오히려 박창룡 검사가 완전히 깨지는 거죠. 그러면은 박창룡 검사는 끝나는 거죠. 정의 선서도 하지 않고 거짓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런데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이 알까봐 질문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막강한 권한의 위원들 그리고 수많은 정인들을 가지고도 저희 거짓말 하나 입증 못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느냐? 제가 말하는 게 그렇게 무섭느냐? 저는 이렇게 될 것을 예측을 했다. 실체를 밝히는 국정조사가 아닌 검사를 위정으로 고발하기 위한 국정조사, 그리고 그 목적은 특검과 특검에 의한 이재명의 공소치수다. 너무나도 예측이 맞아 들어간다. 저희 불행한 예측은 어디까지 맞아 들어갈까요? 이제는 무섭고 서글퍼집니다. 이렇게 이제 끝에 썼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사 박창룡의 이 불행한 예측, 무섭고 서글픈 예측이지만 저는 이게 역풍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역풍을 맞아서 오히려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 정권에게 아주 불행한 예측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무섭고 서글픈 이재명 쪽에 그런 예측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또 3차 종합청문회 28일 어떤 폭탄 진술이 나올지 모르는데 이 청문회가 끝나면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 재개,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는 여론이 저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죠. 65% 현지일보 조사에서 이재명 재판해야 된다. 65%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게 한 70% 정도 민심이 올라가면은 그건 묵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당연히 쟁점으로 내세워서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판 재개 여론 또 지금 좌파에서 상당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가 속된 말로 자기를 물먹이는 거죠. 친명 사람들 105명의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좀 순차적으로 분위기를 쫙 봐가면서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가 바로 이것을 특위를 막 발족시켜서 몰아붙여버리니까는 이 지방선거 앞두고 이용을 해먹으려고. 그런데 이게 결과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정거꾸로 가고,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정청래가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큰 흠집을 내기 위한 그런 판을 벌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정청래나 이쪽에서는 이재명의 무슨 기소가 조작됐다고 하더니 이쪽 들어보니까는 대북선거 한 거 맞고 대장동 그 주범 맞고 다 맞다. 이렇게 돼서 안에서 지금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이게 지금 공천 갈등 시작됐습니다. 김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놓고 정청래와 이재명이 신경전 벌이고 있습니다. 공천 갈등, 그 다음에 지방선거 끝나면은 전당대회 있죠. 새 당대표 보면. 그거를 거치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좌파에서도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재판 재개를 하든지. 본인들은 이재명이 날아가도 정권에서 내려와도 다시 조기 선거하면 자기들이 또 가져갈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그리고 이 공소취소가 설령 성공을 해도 의미 없다, 허짓거리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정욱 변호사가 법대로에 출연을 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거 공소 취소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면은 언제든 공소를 취소를 해버려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면 다시 할 수 있다. 다시 공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오늘 주진우 의원도 그런 내용을 짚었는데 형사소송법 32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소를 취소하더라도 다시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 329조.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공소 취소가 재판을 영구히 없애는 수단도 아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 실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좌파 안에서 영향력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그 공소를 취소를 한다고 해도 다시 공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다. 특히 지금 이재명이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도 하고 검사 징계도 하고 특검을 시켜서 공소 취소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저런 뭐 부탁도 하고 청탁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증거가 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벌이고 있는 이 행위들이 결국은 증거를 없애기 위한 이런 행위라고 보면은 이것이 공소 취소를 한 것을 다시 공소를 되살리는 데 새로운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재명 재판 없애기를 위한 과정에서 직권 남용죄도 추가로 더 얹어지기 때문에 배를 오히려 이재명이 벌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 지방선거 공천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8월 전당대회 있고 그 이후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폭락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앞날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의 첫 시발점이 자기 죄를 없애려고 무리한 국정조사를 벌인 것이 화근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